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을까?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주, 즉 사람이 태어난 4개의 기둥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태어난 날을 상징하는 일주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 즉 정체성의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주의 지지, 즉 12동물을 통해 우리의 외모와 분위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즐거운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 동물은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지, 밤의 지배자이자 지혜의 상징인 자수, 즉 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주의 쥐를 가진 분들은 크게 2가지 매력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작고 귀여운 햄스터나 다람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 앙증맞은 인매를 가진 분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곤 하죠. 이들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밤에 몰래 활동하듯 소리 소문 없이 출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침범하거나 계획을 알아채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이런 귀여운 모습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2번째 유형은 바로 카피바라상입니다. 아마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친구가 되는 온화하고 푸근한 매력의 카피바라처럼 이 유형의 분들은 듬직하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안정시키는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끈기와 성실의 대명사, 축토, 소입니다. 축토를 일주에 두신 분들 역시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여운 송아지 타입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의 눈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크고 동그랗다기보다는 깊고 맑은 검은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그 눈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곤 합니다. 이들은 낯을 가리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 질문하기보다는 멀찍이서 저게 뭘까? 저 사람은 무얼 하고 있을까? 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바로 송아지 타입의 매력입니다. 반면 나는 귀여운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2번째 유형, 아프리카 물소 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다부진 골격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축토는 12지지 중에서도 인내력과 끈기가 가장 뛰어난 기운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나 자기관리에 능한 분들이 많죠.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함과 우직함이 분위기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3번째는 용맹함과 카리스마의 상징, 인목,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인목일주 분들에게서는 2가지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날렵하고 매력적인 고양이상입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갸름한 얼굴선,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화를 내도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남아있어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쉽게 따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목의 본질은 역시 호랑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호랑이상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간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 옅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호랑이의 위엄과 고뇌를 닮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오라, 길을 비켜라라고 말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상이 화를 내면 귀엽지만 이 호랑이상이 진심으로 화를 내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서늘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주자는 귀여움 속에 시크함을 감춘 묘목, 토끼입니다. 토끼하면 당연히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토끼상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 작고 앙증맞은 얼굴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목의 진짜 특징은 그 눈빛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살짝 공허하고 멍한 눈빛. 이것이 바로 묘목의 기본 모드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제야 눈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입니다. 그 순간적인 변화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가끔 이 귀여운 토끼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형, 근육질 토끼입니다. 묘목은 한 가지에 꽂히면 끝을 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 관심사가 운동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분명 토끼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몸은 프로 선수처럼 단단하고 다부진 소위 미국형 토끼가 되는 것이죠. 이 반전 매력은 묘목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상 속의 동물, 변화무쌍한 진토, 용입니다. 용 또한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다르듯 진토 일주인 분들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민화에 등장하는 동양의 용처럼 익살스럽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넘치며 늘 생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어서 광대 주변의 근육이 예쁘게 발달한 분들도 많죠.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로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서양의 용을 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양 용 타입의 활기참과는 다른 진중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을 꾸미는 데 뛰어나며 입이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살스러움 대신 진지함과 무게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와 신비의 사화, 뱀입니다. 사화는 뱀이라는 동물 자체보다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화 일주분들의 외모에서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과 예리함이 느껴집니다. 방심하지 않는 눈빛,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노려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무사처럼 항상 깨어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꾸미는데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평소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돋보이지만
작정하고 꾸미면 누구보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분들입니다. 7번째는 화려함과 열정의 오화, 말입니다. 오화 일주인분들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패션과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패션 철학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빨간색 상의를 입었다면 양말도 반드시 빨간색으로 맞추거나 자신을 상징하는 특정 모자나 액세서리를 절대 빼놓지 않는 식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컨셉에 맞춰 변화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얼굴 자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컨셉이 명확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당당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8번째는 온화함 속에 강인함을 숨긴 미토, 양입니다. 미토 일주인분들은 보통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몸에 비해 손이 작고 통통하지만 야무진 힘이 느껴지는 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무언가를 조물조물 잘 만들거나 요리를 잘하는 금손인 경우가 많죠. 평소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옛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며 묵묵히 참아냅니다. 하지만 양의 진짜 모습을 아시나요? 사실 미토는 양보다는 염소의 기운에 더 가깝습니다. 염소의 눈동자는 가로로 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죠. 평소에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미토분들이 한계에 다다라 분노가 폭발하면 바로 이 염소의 눈빛으로 돌변합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평소의 온화함 뒤에 숨겨진 폭발적인 힘, 그것이 미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9번째는 재주와 기술의 신금, 원숭이입니다. 신금 일주인분들은 자신의 몸을 매우 잘 쓰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보디빌더처럼 과시하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근육을 가진 분들이 많죠. 다부지고 야무진 체형에 폐활량이 좋아 운동신경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금은 언어적 재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죠. 이 두 가지 재능이 합쳐져 신금 분들에게서는 독특하게도 교포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자유로운 제스처에서 마치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듯한 세련되고 당당한 느낌을 줍니다. 10번째는 예리함과 정확성의 유금, 닭입니다. 유금은 닭을 상징하지만 현대적인 이미지로는 날카롭고 섬세한 조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유금 일주인분들은 사프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얇고 높은 콧대, 섬세한 입술선, 예리한 눈매가 특징이죠. 옛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닭이었기에 유금을 닭에 비유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는 현대적인 세련미와 화려함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다소 차갑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예리함 속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11번째는 충직함과 책임감의 술토, 개입니다. 술토는 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포메라니안 같은 작고 귀여운 반려견보다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던 진돗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진돗개의 눈빛은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와 카리스마를 담고 있습니다. 술토 분들의 외모 역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매력은 이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행동에 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는 진돗개처럼 이분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애정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갯모에, 즉 표정과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반전 매력이 술토분들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여유와 포용의 해수,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동물 때문에 해수 일주인분들이 뚱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해수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외적인 특징은 쿨함과 여유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듯한 차분한 눈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 이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속으로는 애가 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파도 괜찮은 척 출근했다가 조용히 퇴근해서 혼자 구급차를 부를 사람들이 바로 해수일주입니다. 그 고요한 표정 아래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알수록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난 날의 동물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재미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을까?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주, 즉 사람이 태어난 4개의 기둥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태어난 날을 상징하는 일주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 즉 정체성의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주의 지지, 즉 12동물을 통해 우리의 외모와 분위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즐거운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 동물은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지, 밤의 지배자이자 지혜의 상징인 자수, 즉 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주의 쥐를 가진 분들은 크게 2가지 매력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작고 귀여운 햄스터나 다람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 앙증맞은 인매를 가진 분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곤 하죠. 이들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밤에 몰래 활동하듯 소리 소문 없이 출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침범하거나 계획을 알아채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이런 귀여운 모습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2번째 유형은 바로 카피바라상입니다. 아마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친구가 되는 온화하고 푸근한 매력의 카피바라처럼 이 유형의 분들은 듬직하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안정시키는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끈기와 성실의 대명사, 축토, 소입니다. 축토를 일주에 두신 분들 역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여운 송아지 타입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의 눈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크고 동그랗다기보다는 깊고 맑은 검은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그 눈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곤 합니다. 이들은 낯을 가리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 질문하기보다는 멀찍이서 저게 뭘까? 저 사람은 무얼 하고 있을까? 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바로 송아지 타입의 매력입니다. 반면 나는 귀여운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번째 유형, 아프리카 물소 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다부진 골격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축토는 12지지 중에서도 인내력과 끈기가 가장 뛰어난 기운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나 자기관리에 능한 분들이 많죠.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함과 우직함이 분위기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용맹함과 카리스마의 상징, 인목,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인목일주 분들에게서는 두 가지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날렵하고 매력적인 고양이상입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갸름한 얼굴선,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화를 내도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남아있어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쉽게 따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목의 본질은 역시 호랑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호랑이상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간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 옅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호랑이의 위엄과 고뇌를 닮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오라, 길을 비켜라라고 말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상이 화를 내면 귀엽지만 이 호랑이상이 진심으로 화를 내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서늘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주자는 귀여움 속에 시크함을 감춘 묘목, 토끼입니다. 토끼하면 당연히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토끼상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 작고 앙증맞은 얼굴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목의 진짜 특징은 그 눈빛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살짝 공허하고 멍한 눈빛. 이것이 바로 묘목의 기본 모드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제야 눈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입니다. 그 순간적인 변화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가끔 이 귀여운 토끼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형, 근육질 토끼입니다. 묘목은 한 가지에 꽂히면 끝을 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 관심사가 운동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분명 토끼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몸은 프로 선수처럼 단단하고 다부진 소위 미국형 토끼가 되는 것이죠. 이 반전 매력은 묘목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상 속의 동물, 변화무쌍한 진토, 용입니다. 용 또한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다르듯 진토 일주인분들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민화에 등장하는 동양의 용처럼 익살스럽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넘치며 늘 생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어서 광대 주변의 근육이 예쁘게 발달한 분들도 많죠.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로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서양의 용을 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양용 타입의 활기참과는 다른 진중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을 꾸미는 데 뛰어나며 입이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살스러움 대신 진지함과 무게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와 신비의 사화, 뱀입니다. 사화는 뱀이라는 동물 자체보다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화 일주분들의 외모에서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과 예리함이 느껴집니다. 방심하지 않는 눈빛,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노려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무사처럼 항상 깨어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꾸미는데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평소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돋보이지만 작정하고 꾸미면 누구보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려함과 열정의 오화, 말입니다. 오화 일주인분들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패션과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패션 철학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빨간색 상의를 입었다면 양말도 반드시 빨간색으로 맞추거나 자신을 상징하는 특정 모자나 액세서리를 절대 빼놓지 않는 식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컨셉에 맞춰 변화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얼굴 자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컨셉이 명확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당당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화함 속에 강인함을 숨긴 미토, 양입니다. 미토 일주인분들은 보통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몸에 비해 손이 작고 통통하지만 야무진 힘이 느껴지는 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무언가를 조물조물 잘 만들거나 요리를 잘하는 금손인 경우가 많죠. 평소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옛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며 묵묵히 참아냅니다. 하지만 양의 진짜 모습을 아시나요? 사실 미토는 양보다는 염소의 기운에 더 가깝습니다. 염소의 눈동자는 가로로 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죠. 평소에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미토분들이 한계에 다다라 분노가 폭발하면 바로 이 염소의 눈빛으로 돌변합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평소의 온화함 뒤에 숨겨진 폭발적인 힘, 그것이 미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9번째는 재주와 기술의 신금, 원숭이입니다. 신금 일주인분들은 자신의 몸을 매우 잘 쓰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보디빌더처럼 과시하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근육을 가진 분들이 많죠. 다부지고 야무진 체형에 폐활량이 좋아 운동신경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금은 언어적 재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죠. 이 두 가지 재능이 합쳐져 신금 분들에게서는 독특하게도 교포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자유로운 제스처에서 마치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듯한 세련되고 당당한 느낌을 줍니다. 10번째는 예리함과 정확성의 유금, 닭입니다. 유금은 닭을 상징하지만 현대적인 이미지로는 날카롭고 섬세한 조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유금 일주인 분들은 사프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얇고 높은 콧대, 섬세한 입술선, 예리한 눈매가 특징이죠. 옛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닭이었기에 유금을 닭에 비유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는 현대적인 세련미와 화려함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다소 차갑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예리함 속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11번째는 충직함과 책임감의 술토, 개입니다. 술토는 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포메라니안 같은 작고 귀여운 반려견보다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던 진돗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진돗개의 눈빛은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와 카리스마를 담고 있습니다. 술토 분들의 외모 역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매력은 이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행동에 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는 진돗개처럼 이분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애정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갯모에 즉 표정과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반전 매력이 술토분들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여유와 포용의 해수,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동물 때문에 해수 일주인분들이 뚱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해수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외적인 특징은 쿨함과 여유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듯한 차분한 눈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 이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속으로는 애가 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파도 괜찮은 척 출근했다가 조용히 퇴근해서 혼자 구급차를 부를 사람들이 바로 해수 일주입니다. 그 고요한 표정 아래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알수록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난 날의 동물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재미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을까?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주, 즉 사람이 태어난 4개의 기둥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태어난 날을 상징하는 일주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 즉 정체성의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주의 지지, 즉 12동물을 통해 우리의 외모와 분위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즐거운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 동물은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지, 밤의 지배자이자 지혜의 상징인 자수, 즉 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주의 쥐를 가진 분들은 크게 2가지 매력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작고 귀여운 햄스터나 다람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 앙증맞은 인매를 가진 분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곤 하죠. 이들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밤에 몰래 활동하듯 소리 소문 없이 출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침범하거나 계획을 알아채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이런 귀여운 모습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2번째 유형은 바로 카피바라상입니다. 아마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친구가 되는 온화하고 푸근한 매력의 카피바라처럼 이 유형의 분들은 듬직하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안정시키는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끈기와 성실의 대명사, 축토, 소입니다. 축토를 일주에 두신 분들 역시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여운 송아지 타입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의 눈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크고 동그랗다기보다는 깊고 맑은 검은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그 눈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곤 합니다. 이들은 낯을 가리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 질문하기보다는 멀찍이서 저게 뭘까? 저 사람은 무얼 하고 있을까? 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바로 송아지 타입의 매력입니다. 반면 나는 귀여운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2번째 유형, 아프리카 물소 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다부진 골격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축토는 12지지 중에서도 인내력과 끈기가 가장 뛰어난 기운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나 자기관리에 능한 분들이 많죠.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함과 우직함이 분위기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용맹함과 카리스마의 상징, 인목,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인목일주 분들에게서는 2가지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날렵하고 매력적인 고양이상입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갸름한 얼굴선,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화를 내도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남아있어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쉽게 따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목의 본질은 역시 호랑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호랑이상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간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 옅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호랑이의 위엄과 고뇌를 닮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오라, 길을 비켜라라고 말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상이 화를 내면 귀엽지만 이 호랑이상이 진심으로 화를 내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서늘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주자는 귀여움 속에 시크함을 감춘 묘목, 토끼입니다. 토끼하면 당연히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토끼상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 작고 앙증맞은 얼굴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목의 진짜 특징은 그 눈빛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살짝 공허하고 멍한 눈빛. 이것이 바로 묘목의 기본 모드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제야 눈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입니다. 그 순간적인 변화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가끔 이 귀여운 토끼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형, 근육질 토끼입니다. 묘목은 한 가지에 꽂히면 끝을 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 관심사가 운동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분명 토끼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몸은 프로 선수처럼 단단하고 다부진 소위 미국형 토끼가 되는 것이죠. 이 반전 매력은 묘목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상 속의 동물, 변화무쌍한 진토, 용입니다. 용 또한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다르듯 진토 일주인분들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민화에 등장하는 동양의 용처럼 익살스럽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넘치며 늘 생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어서 광대 주변의 근육이 예쁘게 발달한 분들도 많죠.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로 주변까지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서양의 용을 닮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양 용 타입의 활기참과는 다른 진중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을 꾸미는 데 뛰어나며 입이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살스러움 대신 진지함과 무게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와 신비의 사화, 뱀입니다. 사화는 뱀이라는 동물 자체보다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화 일주분들의 외모에서는 항상 약간의 긴장감과 예리함이 느껴집니다. 방심하지 않는 눈빛,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노려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무사처럼 항상 깨어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꾸미는데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평소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돋보이지만 작정하고 꾸미면 누구보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분들입니다. 7번째는 화려함과 열정의 오화, 말입니다. 오화 일주인분들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패션과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패션 철학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빨간색 상의를 입었다면 양말도 반드시 빨간색으로 맞추거나 자신을 상징하는 특정 모자나 액세서리를 절대 빼놓지 않는 식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컨셉에 맞춰 변화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얼굴 자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컨셉이 명확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당당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8번째는 온화함 속에 강인함을 숨긴 미토, 양입니다. 미토 일주인분들은 보통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몸에 비해 손이 작고 통통하지만 야무진 힘이 느껴지는 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무언가를 조물조물 잘 만들거나 요리를 잘하는 금손인 경우가 많죠. 평소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옛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며 묵묵히 참아냅니다. 하지만 양의 진짜 모습을 아시나요? 사실 미토는 양보다는 염소의 기운에 더 가깝습니다. 염소의 눈동자는 가로로 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죠. 평소에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미토분들이 한계에 다다라 분노가 폭발하면 바로 이 염소의 눈빛으로 돌변합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평소의 온화함 뒤에 숨겨진 폭발적인 힘, 그것이 미토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9번째는 재주와 기술의 신금, 원숭이입니다. 신금 일주인분들은 자신의 몸을 매우 잘 쓰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보디빌더처럼 과시하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근육을 가진 분들이 많죠. 다부지고 야무진 체형에 폐활량이 좋아 운동신경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금은 언어적 재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죠. 이 두 가지 재능이 합쳐져 신금 분들에게서는 독특하게도 교포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자유로운 제스처에서 마치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듯한 세련되고 당당한 느낌을 줍니다. 10번째는 예리함과 정확성의 유금, 닭입니다. 유금은 닭을 상징하지만 현대적인 이미지로는 날카롭고 섬세한 조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유금 일주인 분들은 사프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얇고 높은 콧대, 섬세한 입술선, 예리한 눈매가 특징이죠. 옛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물이 닭이었기에 유금을 닭에 비유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는 현대적인 세련미와 화려함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다소 차갑고 날카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예리함 속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11번째는 충직함과 책임감의 술토, 개입니다. 술토는 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포메라니안 같은 작고 귀여운 반려견보다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던 진돗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진돗개의 눈빛은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와 카리스마를 담고 있습니다. 술토 분들의 외모 역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매력은 이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행동에 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는 진돗개처럼 이분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애정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갯모에, 즉 표정과 행동의 차이에서 오는 반전 매력이 술토분들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여유와 포용의 해수,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동물 때문에 해수 일주인분들이 뚱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해수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외적인 특징은 쿨함과 여유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듯한 차분한 눈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표정이 이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속으로는 애가 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쉽게 내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파도 괜찮은 척 출근했다가 조용히 퇴근해서 혼자 구급차를 부를 사람들이 바로 해수일주입니다. 그 고요한 표정 아래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알수록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난 날의 동물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재미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을까?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주, 즉 사람이 태어난 4개의 기둥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태어난 날을 상징하는 일주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 즉 정체성의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주의 지지, 즉 12동물을 통해 우리의 외모와 분위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즐거운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 동물은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지, 밤의 지배자이자 지혜의 상징인 자수, 즉 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일주의 쥐를 가진 분들은 크게 2가지 매력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작고 귀여운 햄스터나 다람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 앙증맞은 인매를 가진 분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곤 하죠. 이들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밤에 몰래 활동하듯 소리 소문 없이 출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갑자기 침범하거나 계획을 알아채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이런 귀여운 모습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2번째 유형은 바로 카피바라상입니다.
아마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친구가 되는 온화하고 푸근한 매력의 카피바라처럼 이 유형의 분들은 듬직하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안정시키는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끈기와 성실의 대명사, 축토, 소입니다. 축토를 일주에 두신 분들 역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귀여운 송아지 타입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의 눈을 본 적 있으신가요? 크고 동그랗다기보다는 깊고 맑은 검은 눈동자가 특징입니다. 마치 우주의 심연을 담은 듯한 그 눈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곤 합니다. 이들은 낯을 가리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 질문하기보다는 멀찍이서 저게 뭘까? 저 사람은 무얼 하고 있을까? 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가 바로 송아지 타입의 매력입니다. 반면 나는 귀여운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번째 유형, 아프리카 물소 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외형적으로 다부진 골격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축토는 12지지 중에서도 인내력과 끈기가 가장 뛰어난 기운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근력 운동이나 자기관리에 능한 분들이 많죠.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함과 우직함이 분위기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용맹함과 카리스마의 상징, 인목,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인목일주 분들에게서는 두 가지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날렵하고 매력적인 고양이상입니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갸름한 얼굴선,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화를 내도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남아있어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쉽게 따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목의 본질은 역시 호랑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호랑이상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간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어 옅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호랑이의 위엄과 고뇌를 닮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오라, 길을 비켜라라고 말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상이 화를 내면 귀엽지만 이 호랑이상이 진심으로 화를 내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서늘한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번째 주자는 귀여움 속에 시크함을 감춘 묘목, 토끼입니다. 토끼하면 당연히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토끼상입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 작고 앙증맞은 얼굴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목의 진짜 특징은 그 눈빛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살짝 공허하고 멍한 눈빛. 이것이 바로 묘목의 기본 모드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제야 눈에 잠시 총기가 돌아오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입니다. 그 순간적인 변화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가끔 이 귀여운 토끼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형, 근육질 토끼입니다. 묘목은 한 가지에 꽂히면 끝을 보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 관심사가 운동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분명 토끼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몸은 프로 선수처럼 단단하고 다부진 소위 미국형 토끼가 되는 것이죠. 이 반전 매력은 묘목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